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 자료해석 강사 조은입니다. 7회 모의고사는 좀 어땠나요? 풀만했나요? 네. 아무래도 마지막 시험이니만큼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첫 번째는 최종적으로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점검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하려고 했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놓치는 거 없이 챙겨가실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는 난이도를 최대한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디어를 많이 담으려다 보면은 난이도가 어려워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지면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시험인데 어떤 정신에 멘탈의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안 어렵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과를 꺼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평균은 어떻게 넣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출제하는 과정에서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쉽게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쉽다는 얘기 자체가 이제 아이디어가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너무 그렇게 되면 공부가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출제를 하려고 의도를 했습니다. 전공과 난이도의 균형을 최대한으로 맞춰보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풀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출제 코멘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료 해석이라는 거는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을 주면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틀리는 건 보통 실수로 틀리는 것이고, 그래서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풀었다 못 풀었다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효율적으로 풀었느냐, 그리고 가볍게 풀었느냐, 빠르게 풀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맞췄다 틀렸다를 기준으로 해설을 들으시면 안 되고 효율적으로 풀었느냐를 기준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파이널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웬만하면 모든 선지 해설을 한번 들으시길 추천드릴게요. 어차피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더 특별히 할 것도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설을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1번 한번 해볼게요. 19년 대비 21년 사고 건수의 증가율은 원인이 지급 부주의. 원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밑에 걸 봐야죠. 그게 미승인인 경우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자, 보면은 19년 대비 21년 증가율은 취급 부주의 2만큼 증가했죠. 그리고 미승인 작업 1만큼 증가했어요. 여기서 E는 40%고 여기서 E는 33%예요. 당연히 이쪽에 증가율이 큰 거다. 이렇게 증가율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일단 빼고 생각해라. 빼고 생각해라. 근데 증가율을 구했다 손 치더라도 숫자가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죠. 첫 번째 문제니까 그냥 가볍게 거의 주는 느낌으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위가 더 높다, 취급이 미승인보다 높다, 이렇게 방향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취급이 미승인보다 높다라고 그 다음에 방향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면은 이제 마지막에서 방향에서 틀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럼 니은 사고 유형이 열차 탈선인 사고와 열차 화재인 사고는 사고 건수의 연도별 증가 방향이 같다. 이런 것도 쉽겠죠. 운영적으로는 바로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고 유형이 열차 탈선, 그리고 열차 화재, 탈선 화재, 줄고 늘고 늘고 줄고, 줄고 늘고 늘고 줄고, 똑같죠. 이러면 니은도 맞다. 그 다음에 디귿, 열차 탈선 사고는 매년 전체 철도 사고의 40%, 45% 미만을 차지한다. 이것도 기출에 35%로 정확히 나왔던 유형이죠. 열차 탈선이 전체 45%. 어떡하겠어요? 저 같으면은 2배 해서 90%의 기준을 가지고 볼 것 같아요. 2배 하면 16이죠? 90% 안 되죠? 이만큼 모자라니까. 2는 10%를 넘으니까. 그러면 이쪽은 맞고. 2배 하면 10이에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쪽은 2배 하면 16이에요?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죠? 안 되는 거 맞고. 이건 2배 하면 20이에요? 20은 90%를 넘어버렸어요. 여기서 바로 오차가, 그 발레가 나온 거죠. 이렇게 2배하고 90% 기준으로 확인하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 맞아서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18년, 21년 동안에 출원 건수의 합이 가장 큰, 어떻게 돼요? 산업재산권 유형은 상표이다. 상표라고 했으니까 상표는 여기 진한 거 말하는 거고, 이게 제일 크냐라고 하기에는 이런 발레들도 있으니까 얘가 이게 좀 많이 크니까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런 거는 그냥 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냥 쉬우니까. 20이고 46이니까 28, 35, 40. 여전히 얘가 제일 크고 나머지들은 절대적으로 열이에 있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상표랑 특허만 비교하면 됐었던 거예요. 쓸데없이 나머지 항목까지 비교했었으면 불필요한 시간을 쓴 거죠. 상표가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니은 A지역 전체 산업재산 건수랑 건수는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은 19년에 전년 대비 감소한다. 특허.
특허는 5에서 7로 증가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지? 전체 대비 특허의 비중이니까 4개 다 더해서 5의 비중을 봐도 되지만 상호비로 봐도 되죠. 어떻게? 자, 상호비로 보면은 나머지 대비 5의 비중, 나머지 대비 7의 비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를 더하기 전에 5에서 7이 40% 증가했으니까 나머지는 얼마나 증가했지 이렇게 기준을 만들고 나머지를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14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21로 50% 증가했어요. 여기서는 40% 증가했는데 나머지는 50% 증가했다. 5의 비중은 줄었다. 나머지 대비 증가율이 낮으니까 5의 비중은 줄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게 맞다. 디귿 21년 A지역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권 수준 실용신안이 차지하는 비중 전년 대비 15%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21년에 전체 중에 실용신안이라고 하면 두 번째 항목이죠.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15%포인트 이상 증가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은 퍼센트 포인트 비교는 상호비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혹시 착각하실까봐 여기서 점검하려고 하나 넣어 놓은 거예요. 퍼센트 부분은 상호비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아마 상호비로 구하면 이게 맞게 나오고 상호비로 안 구하고 전체로 구하면 틀리게 나오게끔 제가 설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비로 안 구하고 전체로 구해야 된다. 전체는 얼마다? 10, 24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8분의 30, 40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5%포인트 차이를 어떻게 알죠? 여기다가 출발하는 수의 15%로 올려도 되고 여기다가 내려도 됩니다. 이쪽이 지금 비율이 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비중 비교 문제를 스킬트리에서 알려드릴 때 이렇게 알려드렸죠.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이상적인 수구도가 보이는지. 이상적인 수구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저 같으면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20% 차이 나니까 딱 20%니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딱 20%니까 이게 5%가 되는지 보자. 5% 넘죠?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적인 수구도로 보면 쉽게 보이죠? 근데 여기서 15%로 올리려고 들면 조금 복잡하죠. 여기서 20%니까 여기서는 5%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이걸 먼저 보고 만약에 그걸 못 봤다 치더라도 여기서 올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내리는 게 쉬워요. 여기 5%인 2를 8에다가 빼주고 6이라고 해주고 분수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3배, 3배 안 되네. 이렇게 크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5%가 아니라 15%를 빼야죠. 6을 빼야죠. 이걸 2로 만들어야죠. 여기 15%를 뺀다. 5라고 잘못 순간 착각했어요. 자, 큰 수의 15%를 여기 빼주고 비교해도 된다. 그럼 40분의 2, 8이 아니라 6을 빼서 2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아까 얼마였죠? 10, 34니까 34분의 2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쪽이 작죠. 15%포인트만큼 차이가 안 난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그 다음에 1, 2번은 쉬웠죠? 이렇게 초반에 요즘 쉬운 문제가 나오는 패턴이 많으니까 최대한 좀 그런 패턴을 지키려고 해본 거예요. 기억, 2분기의 조직 형태가 회사법인인 조직에 속하는 종사자는 300명 이상이다. 2분기에 이게 300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00명이라면 이 합계와 이 합계가 같으니까 300명이라면 합계가 같아지는지 보자라고 확인할 수도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게 300명이라면 6배가 안 되는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확인해 봐도 되고 6배 조금 안 되죠. 자, 이게 300명이면은 이거는 6배가 넘는데 그러니까 나머지로 비율로 확인한 거예요. 여기서 6배가 넘는데 여기서는 6배가 안 되죠. 6배가 넘었어야 됐죠? 300명 이상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더하기로 확인할 수도 있고 비율 간의 관계로 확인할 수도 있다. 근데 비율 간의 관계 예쁜 게 있으니까 이 친구로 확인하는 게 조금 쉬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300명 이상이다. 기억은 맞죠? 그 다음에 니은 1분기의 회사법인인 조직에 속하는 종사자는 100명 이상이다. 어떻게 해요? 1분기에 회사법인인 조직에 속하는 문화산업 종사자는 100명 이상이다. 이 친구가 얘들을 넘어서는 정도가 100명 이상인지 보자. 이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94죠? 102명 넘어가니까 100명 이상 맞죠? 적어도죠? 여집합으로 바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2분기에 비법인 단체에 속하는 종사자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2분기에 비법인 단체에 속하는 종사자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회사 외 법인에 속한 종사자의 3배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증가율이 몇 배 이상인가 이런 것도 기출문제 7급에도 특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출제해봤고요. 2. 일단 편차를 빼요. 우리 증가율을 구하지 말고 편차만 냅두세요. 그리고 회사 외 법인 2분기에 비법인 단체에 속한 종사자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2고 회사 외 법인은 어떻지? 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가율을. 근데 지금 이게 괄호값이죠. 그래서 괄호값을 구하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괄호값을 어떻게 구하지? 이게 전체니까 전체 대비 나머지라는 생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괄호값을 계산하는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약간만 그 오차를 생략하고 구해도 증가율이 몇 배다 하는 거는 오차가 되게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꼼꼼하게 수를 정확히 구해준 다음에 시작한 게 나아요. 이걸 일단 더해보면은 300, 160, 460에다가 11을 더했으니까 472예요. 이렇게 구하시고 이게 472가 되게끔 만드는 이 친구 하면은 지금 이게 52가 날아갔으니까 420이 돼야 되니까 얘는 107이니까 31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313으로. 313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이를 구하면은 17 차이가 나니까 자, 깔끔하게 여기 차이를 구하면 17 차이가 나고 여기 차이는 2 차이가 나니까 이 증가율이 이 증가율의 3배 이상인지 보자. 증가율을 3배 해주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거 3배 해주면 51이에요. 편차를 3배 해주고 비교를 하면 된다. 3배를 해주면 51이니까 51은 이 친구의 20%가 안 되는데 얘는 이 친구의 20%가 넘죠. 3배 해준 것보다도 밑에가 더 크다. 3배 이상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괄호가 7급에서 되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괄호를 꼼꼼히 생각해서 채울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정말 대충 계산해서 막 310 이런 식으로 대충 계산하면은 오차가 엄청 커져요. 그 몇 배까지 아까 13을 17을 3배 했잖아요. 여기 14를 3배 하면은 42로 아까 51과 17 3배 했던 51인가? 뭐 그거랑 오차가 되게 커지잖아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 넘어갈게요. 내가 언제 뭘 대충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크죠? 서울특별시의 과체류 생산 면적당 생산량은 2022년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율도 2배 이상이지만 분수도 2배 이상으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체류 생산 면적당 생산량 서울특별시 이거 말하는 거죠. 자, 이거 대비 이 친구가 이거 대비 이 친구 이렇게 분수로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하느냐 하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2배를 해주고 580으로 비교를 해도 되지만 이거를 절반 해주고 12로 비교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2배 이상 증가했느냐 물었는데 290을 그러니까 290을 2배를 해주고 비교를 해도 되고 580으로 만들고 비교를 해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얘를 12가 안 채서 잘못 말했어. 48로 만들고 비교를 해도 되고 이걸 9로 만들고 비교를 해도 돼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으면 그냥 580은 그대로 놔둘 것 같아요. 왜냐면 자 그러니까 이거란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이제 복습 삼아서 리마인드 삼아서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이렇게 분수 비교를 할 때 얘를 2배를 해주고 분수 비교를 해도 되고 여기를 2배를 해주고 분수 비교를 해도 되고 여기를 2분의 1을 해줘도 되고 여기를 2분의 1을 해줘도 돼. 자유인데 그나마 한다면 이거를 절반하면 좀 쉽긴 하겠죠. 근데 저는 놔둘 것 같아요. 왜냐면 18과 24가 예쁜 배율 구조를 가져요. 6만큼 딱 증가했으니까 딱 3분의 1 증가했으니까 이거 581로 만들고 580으로 만들고 200 차이면은 3분의 1 이상 증가했어. 밑에는 딱 3분의 1 증가했어. 위는 3분의 1 이상 증가했어. 2배 한 것보다도 커. 이렇게 하고 결론을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결론을 내면 되죠. 이해됐죠? 기억은 맞다. 이해는 자 과체류 생산 면적 상위 4개 지역의 생산 면적 합이 전국 생산 면적 60% 이상을 차지한다. 언제? 21년에 상위 4개 지역이 전국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일단 상위 4개 지역부터 생각해야겠죠? 생산 면적이니까 1, 2, 3,
포 이렇게 4개예요. 이게 60% 이상을 차지하는지 60%의 기준을 먼저 세워야겠죠. 기출문제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덧셈 비교. 비중 덧셈 비중 확인형이죠. 24,000 24 콤마를 일단 기준으로 만들고 여기 24 돼요. 10, 13, 13까지는 끌어왔고 뒤에서 1 더 끌어올 수 있을까요? 여기 1 남고 24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어떤 느낌이냐면 자, 봅시다. 여기서 4만만 가지고 24의 기준, 60% 24의 기준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게 이거였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10, 13, 23을 만들었고 여기서 4랑 7에서 1을 더 가져오면은 24 만들고 여기서는 1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남은 거 24 만들고 남은 게 858의 60%를 넘을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480을 넘을까 이렇게 보면은 그냥 넘겠죠. 500, 900, 600, 600도 넘어요. 그러면 이거는 858은 1000이 안 되니까 6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준을 발전시켜 간다는 거죠. 만으로 예쁜 기준 6000 만들고 그 다음에 858의 60%를 또 넘는지 그 다음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4만이 아니라 4만으로 예쁜 60%인 24,000을 만들고 그 다음에 24,000 넘는 부분이 24,000을 넘어가는 부분이 또 858이 60%를 넘는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스킬트리 비중 파트에서 배웠던 그 문제 그대로예요. 연습용으로 출제한 거죠. 자, 봅시다. 그리고 디귿 2022년 강원도의 가채류 생산 면적탄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한다. 강원도의 생산 면적탄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지 보자. 생산 면적탄 생산량, 생산 면적탄 생산량 그냥 분수 비교죠. 여기서 100 정도 커졌어요. 뭐 엄밀히 말하면 110 커졌죠. 딱 110 정도 커졌는데 위에서는 9 정도 커졌어요. 122 대비 9 커진 거랑 299 대비 110 커진 거 누가 많이 커진 건가요? 그러니까 사이즈 개념, 사이즈 관념을 알 수 있어야죠. 이거는 299라는 세 자리 대비 11이 커진 거고 이거는 120이라는 세 자리 대비 9가 커진 거예요. 절반도 안 되지만 9는 절반도 안 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11 대비. 분수 비교하는 요령인 거죠. 그러니까 299 대비 11이 커진 거랑 122 대비 9 커진 거 누가 더 많이 커졌냐 이거예요. 9랑 11은 차이가 많이 안 나. 절반씩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299랑 122는 절반이나 작죠. 아주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9는 그만큼 작아지진 않았죠. 여전히 9의 사이즈가 큰 거다. 그래서 1로 넘어간 게 분자가 넘어간 게 큰 거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거다. 알겠죠? 분수 비교 연습 해보세요. 그다음에 5번. 자. (1, 2, 3, 4까지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1번, 2번은 좀 쉬웠던 것 같고 3번, 4번은 아주 쉽진 않다. 그래서 저번 시험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이 되게 전형적인 유형들을 넣어놨어요. 1, 2, 3, 4 속에 증가율, 그냥 증가율, 증가율 몇 배, 분수 비교 몇 배 이런 거 매번 나오는 거예요. 3개 더한 게 상위 3개가 전체 몇 % 이상인지 이런 것도 매번 나오는 거고 맨날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고 7급에도 출제되는 정도의 레벨이에요. 여러분 약간 7급보다 실제 7급보다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전혀 실전과 동떨어진 난이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7급도 21년이라 모평은 여러분 풀어보시면 이것 이상의 압박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23년보다 어렵다는 거지 뭐 옛날에 21년 7급 이런 정도 난이도를 비교해보면 이거부터 더 어려워요. 이 시험보다. 언제 그렇게 넣을지 모르니까 뭐 택도 없는 난이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또 대비가 돼 있어야죠. 여러분이. 그 다음 거 볼게요. 이 지역, 그러니까 사교육 참여 중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이라고 말했는데 사교육 참여 중학생 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중학생 수가 나오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 21을 처리해야 되지만 비교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죠. 비교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연간 사교육비 총액 이 개념이 있으니까 중학생 수를 끌어올리려면은 이 친구 이게 분모 자료로 들어가면 되죠. 12는 비교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온 중학생 수에서 이 참여율을 곱하면은 되는 거예요. 결론. 분수를 만들고 거기 곱하기 이걸 하는 거다.
이해됐죠? 얘가 분모로 들어간 분수를 만들고 거기 곱하기 이 친구로 하는 거다. 근데 그게 가장 많은 지역은 이라고 했어요. 대충 보세요. 1을 넘어요. 2배 정도예요. 60이에요. 당연히 B보다는 큰 거지. 1도 안 되고 60도 안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얘는 좀 크지만 얘가 비교적 이쪽은 위가 크지만 계단식으로 보면 이쪽 위가 크지만 이쪽은 이쪽이 크기 때문에 C 정도는 비교할 만해. 근데 일단 넘어가세요. B는 절대 아니고 D도 배율상 절대 아니에요. E도 절대 아니다. 너무 작아요. 이거 5분의 1밖에 안 돼요. C만 비교하면 된다. 어떻게? 쉬운 데서 기준을 만들어요. 60, 80, 딱 3분의 1 올라갔어요. 여기선 3분의 1 이상 올라갔나? 이렇게 바로 보면 돼요. 125 기준으로 3분의 1 올라간다면 165 정도일 거예요. 40 정도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배열을 해봐도 이쪽이 크다. 50%나 크다. 아직 여전히. 여기는 20 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 여전히 50%나 크다. 이쪽이 더 크다. 3분의 1 이상 크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쉬운 데서 기준을 만들고 여기서 확인한다. 다시.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자료 해석에서는 계산이에요. 도출을 하는 거예요. 도출. 이렇게 구하려고 하지 말고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 계단식으로 한다. 한 칸씩 쉬운 것부터 한 칸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분수 비교가 쉬워요? 그냥 수가 쉬워요? 그냥 수가 쉽죠. 여기서 3분의 1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는 3분의 1 이상 올라갔는지 보자. 그걸 어떻게 확인한다? 여기 3분의 1 해주고 확인하면 돼요. 3분의 1로 확장시켜주고 165보다 조금 클 텐데 그러면은 여기선 거의 160, 240, 80 올라갔으니까 거의 50% 차이 나고 여기서 20 몇 프로밖에 차이가 안 난다. 3분의 1 해준 것보다 얘가 크다. 여기서는 3분의 1 차이 나는데 여기서 3분의 1 이상 차이 난다. A가 1등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갈게요. 7번, 6번. 기억. 21년 2월, 8월 중에 전월 대비 안전사고 발생 건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월에서 8월 중에 전월 대비 안전사고의 발생 건수의 증가율. 일종의 함정이 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꺾은 선 그래프에서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혹시 이번 시험에 나올까봐 이렇게 모의고사에 실었는데 8월이 딱 봐도 기울기가 되게 높고 뭔가 되게 많이 커졌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얘가 증가율이 엄청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꺾은 선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증가율이 아닙니다. 기울기는 뭐다? 심화 강의에서 알려드렸죠. 7급 심화 강의에서 기울기는 증가분이다. 증가한 정도지 증가한 율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기울기 정의 자체가 가로 대비 높이인데 가로 대비 세로의 비율인데 가로가 정확히 1이잖아. 여기 가로도 정확히 1일 거 아니에요. 높이라는 거는 1분의 높이. 높이는 뭐예요? 증가분. y의 증가분이니까. 1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그냥 증가분을 말하는 거지 증가율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의외로 여기 기울기는 여기 증가율은 100%가 안 되지만 여긴 100%가 넘어요. 더 뭔가 더 짧고 뭔가 더 완만하지만 이쪽이 증가율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에서는 이런 시각적 효과를 이용한 함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함정이야. 기억이 8월이 아니에요. 언제다? 6월이에요. 특히 이런 함정은 발레가 값이 작은 데서 발레가 잘 나와요. 그럼 똑같은 증가분이라도 증가율은 아주 클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언제나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니은 어떻게 해요? 21년에 전월 대비 안전사고 발생 건수의 증가율이 50% 이상인 달은 모두 넉 달이다. 21년 중에 이 흰색 중에 안전사고 발생 건수의 증가율이 50% 이상인 달이라고 하면은 뭐 비슷비슷하니까 이거 50% 아니겠지? 이 친구 하나, 이 친구 하나, 이 친구 하나, 세 개네? 라고 생각해서 틀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1월 값은 얘랑도 비교해야 돼요. 그쵸? 1월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12월을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이쪽 50% 넘죠. 4개 맞아요. 이것도 일종의 함정이죠. 이 함정이 5급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꺾은 선 그래프로. 그 전월 수치가 여기 있는 걸로 나오는 함정 나온 적이 있으니까 제가 넣은 거예요. 몇 번 문제인지 뭐 체크를 해보진 않았는데 기출문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또 비슷하게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로 해가지고. 함정이 지금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은 선 그래프에서 챙겨갈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틀렸다 하더라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시험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틀리길 잘했다. 혹시 나오면은 맞출 수 있는 거죠. 이 함정 덕분에. 디귿. 21년 중에 전년 동월 대비 안전사고 발생 건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달은 8월이다. 이번엔 전년 동월 대비를 묻는 건데 이것도 아주 크죠. 지금. 증가율이 지금 5배를 넘어요. 6배까지는 안 되는데 5배는 넘어요. 그래서 이게 1등일 것 같지만 여기 조그만데.
얘 어때요? 6배 더 넘어요. 그러니까 꺾은선 그래프든 이런 그래프 형태에서는 수치가 작은 애들을 조심하세요. 그런 애들이 증가율이 되게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엄청 크네. 나머지 발레가 있어도 이런 데 있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숫자가 작은 대로 바로 질러가서 의심을 해야 돼. 수치 자체가 작으면은 밑에서는 되게 진폭이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증가율이 생각보다는 엄청 크게 나온다. 같은 편차라도 출발하는 수가 작으면은 증가율이 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역, 니은, 디귿다. 꺾은 선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함정을 담은 거야. 그래서 뭐 기역에서 걸렸을 수도 있고, 니은에서 걸렸을 수도 있고, 디귿에서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주의하라고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억울해하지 마세요. 틀려도 돼요. 오히려 틀리면 좋은 거예요. 뭐 전문대 좀 틀리면 어때요? 모의고사인데. 여기서 오히려 낚여봐야 실전에서 안 낚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제가 다 의도를 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어떤 걸 점검시켜주기 위해서. 점검시켜드리고 싶어서. 뭐 그냥 대충 뭐 한 문제씩 떼우려고 낸 게 아니라. 물론 난이도를 위해서 되게 쉬운 걸 뭐 몇 개씩 박아놓긴 했어요. 그런 거 말고는 일정 정도는 아이디어를 최대한 담았다. 여러분이 7급 레벨에서 확인해야 되는 아이디어들을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지금 봅시다.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부적합 건수도 가장 많다?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걸 찾으려고 하는데 부적합률은 검사 대비 부적합의 비율이고 뭐 가로도 있고 그래요. 가로 때문에 헤매지 말고 부적합 건수는 그냥 다 나와 있잖아. 전체 빼고는. 그럼 부적합 건수가 제일 높은 배추가 부적합률이 더 높은지 이렇게 쉬운 것으로 질러가서 쉬운 데서 기준을 만들라 이거예요. 부적합률은 어렵잖아. 그게 심지어 가로가 있으니까 가로 구하려면 좀 짜증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다 나와 있는 부적합 건수가 가장 많은 게 부적합률도 가장 높은지 보자라고 하면 기준이 생기죠. 이 가로값을 구할 필요가 없이 6.41 이상인지 보자라고 생각하면 쉬우니까. 이상이에요? 검사 건수 대비 부적합 1% 될까 말까요? 1% 조금 넘어요. 1점 몇 프로예요? 6.41? 아니다. 그럼 이건 틀렸다. 바로 이렇게 1번에서 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가로 막 다 구해서 이렇게 가로 구하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거 확인하고 이랬으면은 맞췄다 하더라도 비효율적으로 푼 거야. 부적합 건수부터 봤어야지. 여기서 보고 이걸 기준으로 만들고 여기도 확인했어야지. 이렇게 잘했는지를 피드백 해봐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맞췄다 틀렸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1번에서 바로 답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니은 디귿 그러니까 2, 3, 4, 5는 되게 쉽게 넣었어요. 일부러 아직 초반이니까 조금 쉬운 문제에 비중을 주기 위해서 이 문제는 약간 던져주는 문제였어. 대신 이 정도만 챙겨가면 되니까 2, 3, 4, 5는 넘어갈게요. 8번 보겠습니다. 자, 총 환자 중에 외래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한다? 어때요? 총 환자 중에 외래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전년 대비 증가하는지 구하기 위해서 증감수를 통해서 도출할 수도 있지만 분수 변화 개념을 이용해서 바로 풀 수도 있어요. 3분의 2. 그러니까 이게 분모의 변화분과 분자의 변화분의 배율을 이용해서 바로 풀 수 있다. 기초학기 때 제가 엄청 강의했었죠. 증감수 뭐예요? 3분의 2다. 3분의 2 정확히 말하면 조금 안 돼요. 1800이랑 1200이 예쁜 3분의 2 있잖아요. 근데 36과 20은 3분의 2가 조금 안 되니까 진짜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은 어때요? 3으로 나누면은 22고 3분의 2를 많이 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3으로 나누면은 22까지는 아니고 21 뭐 21 뭐 이렇게 가는데 3분의 2 많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3분의 1 아주 가까운데 이건 3분의 1 많이 넘으니까 3분의 2를 많이 넘으니까 외래 환자의 비중은 전년 대비 줄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냥 이거 가로 채울 필요 없이 바로 이걸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틀렸다. 니은 21년에 의료진의 수는 4,000명 이상이다. 의료진의 수는 4,000명 이상이다. 이거 말하는 거죠. 21년에. 4,000명 되겠어요? 어떻게 구해요? 더하기 한 게 4,000명이 되는지 보자라고 확인해 봐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일단 앞에 두 자리부터 하면은 23에 12에다가 4까지 있으니까 16, 39까지 만들고 100을 넘겠는가라고 하면은 충분히 넘는다. 이렇게 해서 니은은 맞다. 디귿. 21년에 의료진 중에 간호사의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한다. 의료진 중에 간호사의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하는가? 어떻게 할 거예요? 간호사가 증가한 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기 어려우니까 의료진 대비 나머지를 보는 것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일종의
얘네의 비중은 증가했는가? 이런 관점이랑 비슷한 거예요. 얘네의 비중은 증가했는가?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뭐 102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2니까 전체 증가한 것 대비 얘가 4분의 1 정도예요. 근데 원래 전체 대비 얘가 4분의 1 정도인가? 아니에요. 거의 절반이야. 절반 아니에요. 3분의 1 정도예요. 왜냐면 이거 두 개 더하면은 1300 가까이 나오잖아. 얘의 절반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의사 기타 합친 게 원래는 3분의 1 정도인데 커진 정도는 4분의 1밖에 안 커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사랑 기타를 합친 거의 비중이 줄었다. 그래서 간호사의 비중은 증가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진 구도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 그림으로 하는 이해가 돼 있으면 이런 내용이 안 헷갈리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논리로 따라가려고 하면 좀 어려워요. 그림으로 본 거지. 뭔 말이냐면 자, 간호사가 있고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도 증가했고 얘도 증가한 거지. 근데 나머지가 증가한 정도를 보니까 102야. 근데 전체 둘 다 증가한 정도를 보니까 424야. 증가한 정도가 4분의 1밖에 안 되고 출발하는 정도를 보니까 나머지가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었다 이거지. 이건 3분의 1이에요. 이건 4분의 1이었는데 4분의 1이 안 되는데 모수 이 출발하는 수는 3분의 1이었던 거지. 얘가 1이면 여기 3, 2 이렇게 돼서 전체 대비 얘의 비율이 3분의 1 정도. 자, 424 대비 100 간호사의 비율이 나머지의 비율은 헷갈려. 다시 나머지가 3분의 1이죠. 나머지가 간호사 2대 1 정도를 가져서 2대 1 정도를 가져서 전체 3 대비 1, 3분의 1이었는데 4 대비 1만큼밖에 안 증가했다는 거죠.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나머지의 비중이 줄었으니까 간호사의 비중은 증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직관으로 쫓아오시면 됩니다. 네, 9번 문제 한번 풀이해 볼게요. 자, 2000년 대비 2019년 각국의 1인 가구 중에 65세 이상의 비중은 이거 감소로 수정해서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증가했다. 이렇게 했을 때 2000년 대비 2019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어떻게 구해요? 이 그림 2만 가지고 구할 수 있죠. 2000년에는 25, 2019년에는 24.4로 감소했으며 64세 미만의 비중은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더할 필요 없습니다. 합이 100인데 65세 이상 인구가 감소했으면 미만은 당연히 증가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뭐랄까 되게 당연한 건데도 착각하고 계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함정을 파기도 해요. 함정이라기보다는 뭐 장애물 같은 거죠. 허들. 그래서 당연한 얘기다. 기억은 맞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니은 16년 이후 매년 전년 대비 전체 가구수의 증가율보다 1인 가구수의 증가율이 더 높다. 이것도 쉬운 내용이죠. 전체 가구수의 증가율보다 1인 가구수의 증가율이 더 높다. 16년 이후에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냥 그걸 또 뭐 1인 가구수랑 전체 가구수를 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체 가구의 증가율보다 1인 가구수의 증가율이 더 높으면 비율이 매년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은도 당연한 말이고 맞다. 그 다음에 디귿 25에서 34세 1인 가구의 수는 2000년 대비 100만 가구 이상 증가한다. 25에서 34세. 자, 조금 어려운 거죠. 이게 25에서 34세예요. 자, 봅시다. (19년에는) 24.8%고 이걸 어떻게 구해요? 1인 가구 수에다가 1인 가구의 연령대별 구성비를 곱하면 되죠. 얘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의 20.2%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 결합 비교죠. 제가 유형 분류하는 거에 따르면은 결합 비교 문제가 된 거다. 이거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이 친구 곱하기 한 거. 그냥 결합 비교를 할 때 쓰는 다양한 방법을 써도 되지만 이걸 구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444로 만들고 444만 명이니까 이쪽 곱한 게 544만 명이 될지 보자라고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지 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100만 가구 이상 증가했는지 보자라고 한 거니까 지금 이게 1000가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44만 가구예요. 지금 제가 순간 착각을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자, 544가 아니라 기준을 1444로 잡아야죠. 1444.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444가 1000가구이기 때문에 44만 명이에요. 그래서 100만 가구로 되려면은
1000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게 1444 이상일지 보자. 6000에 25%면은 4분의 1이라서 1500만이에요. 이거 6000보다는 크고 25보다는 작지만 아주 약간 작아요. 2만 작아. 1%도 안 되게 작고 이거는 그래도 2, 3% 커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다. 그러니까 1500만도 넘을 것이기 때문에 1444만 명 이상이다. 그러니까 144만 명 이상이다. 수별상 이게 144만 4천 명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을 2000년 대비 19년 1인 가구 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5에서 74세이다. 비율만 가지고 증가율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율 자료에서 되게 많이 말했죠? 모수를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비율만 가지고 할 수 있다. 65에서 74세가 제일 높으냐? 이게 제일 높으냐? 증가율이. 2000년 대비 2019년. 2000년 대비 2019년 증가한 것도 얼마 안 되니까 특히 작은 데서 발레를 찾아보면은 여기서는 3.7 증가해서 4분의 1, 3분의 1 안 되게 증가했지만 여기서 2.9 증가했다. 3분의 1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레가 나왔습니다. 24세 미만이 더 큰 거죠. 넘어갈게요. 10번. 그 다음에 주요 8개 구 중 세대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구는 서초구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죠. 세대당 인구수. 그게 제일 많은 게 서초구이다. 어떻게 해요? 세대당 인구수를 일단 어떻게 구해요? 이걸 그대로 두고 얘를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구하는 거다. 서초구가 제일 큰지 보자. 이렇게 분수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초구를 보니까 2배로 훌쩍 넘고 거의 3배 정도 돼요. 이렇게 분수 비교한다는 관점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 친구 2배, 이 친구도 거의 2배 조금 넘는 정도? 이건 2배 많이 넘죠. 얘도 2배 하고 얘는 2배 하면 74기 때문에 20이면은 2배하고도 절반 이상 넘어요. 근데 다들 2배하고 절반까지는 넘진 않아요. 이렇게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주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도 54고 6 넘으니까 절반은 안 되죠. 2배. 이쪽이 좀 애매해요. 송파구를 보니까 38이라고 하고 2배 하면 38이잖아. 또 10 증가했으니까 절반 조금 넘게 증가했어. 근데 여기서는 74로 하면 20만큼 더 증가했기 때문에 20은 절반을 많이 넘어요. 그래서 여전히 서초구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니은 분수 비교하는 거죠. 주요 8개 구의 지방세 징수 실적이 서울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거 다 더한 게 서울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지 보자. 어떻게 하겠어요? 서울시 전체는 25개 구 평균이라고 돼 있으니까 곱하기 25를 한 수치를 구해야 되고 그거에 이게 절반 이상 되는지 보자 해서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라도 일단 쉽게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준을 만들어야죠.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절반을 구해낸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거를 절반, 6622를 절반하면 어때요? 3311325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비율이 나올 거다. 그거 곱하기 25가 곱하기 20한 거 절반한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걸 4분의 1을 해줘도 되지만 이걸 또 반 내리고 뭐 4분의 1을 하는 게 낫겠다. 그냥 4분의 1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4분의 1을 해주면 수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4, 8, 32, 1, 1이니까 4, 2, 3, 1이니까 4, 8 거의 이 정도 나오겠다. 뭐 8, 2, 8 이 정도. 그러면은 이제 수 배열을 8, 2로 잡고 그것보다 큰지 작은지 보자라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2겠죠. 아마 수 배열이 확인해야 되는 게. 수 배열을 잡았으면은 그 뭐랄까 8, 2, 8 정도의 수 배열을 잡았으면은 그게 당연히 비교 대상이라면은 단위 때문에 너무 헷갈려하지 말고 여기겠지 뭐. 뒤면 말이 안 되잖아. 그보다 한 칸 앞이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보면은 6, 7 이렇게 기준을 보라는 거죠. 8,2로 기준을 잡고 앞에 거 싹 보면은 6, 7, 그 다음에 9, 8, 5, 8, 2, 8은 엄청 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갭은 많이 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주요 8개 구의 평균 인구수는 나머지 17개 구의 평균 인구수보다 많다. 어떻게 해요? 주요 8개 국의 평균 인구수는 나머지
17개 구의 평균 인구수보다 많다. 나머지 17개를 구할 필요는 없이 주요 8개의 평균 인구수가 전체 서울시 25개 평균 인구보다 큰지 보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평균이 401이 될지 안 될지 보자라고 기준을 잡고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얘네가 401을 넘는 애들이고 401이 안 되는 애들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넘치는 거랑 모자라는 게 둘 다 4개, 4개니까 넘치는 정도로 모자라는 애들을 채워줄 수 있는지 보자라고 생각하고 넘치는 정도를 보면 201, 41, 156, 264 이렇게 4개 남았어요. 이거 가지고 얘네 4개를 다 400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 41로 얘 하나 400 만들어줄 수 있고 201로 얘 한 156? 얘 가지고 얘 하나 400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없죠. 200일 264면은 400 못 만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25개 인구 평균이 8개 인구 평균이 25개 구 평균보다 작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나머지 17개 구 평균 인구수보다도 작겠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25개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전체 8개 구, 17개 구 이렇게 돼야 전체 인구수의 평균이 이 가운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가운데 어딘가에서 나오는 거잖아. 사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8개가 전체보다 작다는 얘기는 평균 인구수가 17개보다도 평균 인구수가 작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로 했을 때 전체 평균 인구가 가운데서 나왔지. 이해됐죠? 그래서 평균 인구수보다 많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확인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히 좀 빡빡하긴 하죠. 그럼 빡빡한 것도 침착하게 해결해 나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항상 쉽게 나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성별이 남성인 북한 이탈 주민의 수는 매년 증가한다. 어떻게 돼 있어요? 비율은 증가하지만 모수가 각주든 제목이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매년 증가한다는 말을 할 수 없다. 간단한 거죠. 니은 21년 북한 이탈 주민의 평균 남한 거주 기간은 7년 이상이다. 21년에 평균 거주 기간이 7년 이상인지 최소화하더라도 7년 이상인지 봐야 되고 이거는 곱해서 그냥 더하면 되는 거고 7년이라는 가평균을 잡아도 되지만 이거는 10쪽에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저는 쌓아가기 식으로 곱해서 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게요. 얘부터 곱하면 벌써 6년 나오는 거예요. 1년 1종에. 10년에다 60% 곱하면 벌써 6년 나온 거고 여기 곱하면은 벌써 1년 추가 7년 넘었어요. 그냥 끝.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구간평균 문제를 다룰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가평균 7을 잡아놓고 가평균을 하는 경우 그리고 곱해서 더하는 방법. 곱해서 더하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쪽에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곱해서 더하는 게 편한 거예요. 곱해서 그냥 6 만들어내고 그럼 여기서 곱하면 1 넘잖아. 그럼 끝난 거야. 벌써 7년 넘은 거예요. 이렇게 쉽게 아주 이지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 치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바로 떠오르는 겁니다. 디귿 21년 남한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북한 이탈 주민 중에 40년 이상의 40대 10년 이상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 30대 이하가 전부 다 여기 있어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30대 이하가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간다 치더라도 그러면 40대 이하가 최소화될 테니까 40대 이상이 최소화될 테니까 이게 이 두 개 더 하는 게 좀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더 하면 37이에요. 정확하게 37이니까 이 60.2 중에 7만큼을 30대 이하로 하는 게 30대 이하를 최대하는 거고 40대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럼 최소화된 40대 이상은 23점 이거랑 이거 나머지 2고 그러면은 40%가 안 되죠. 60에 40%가 안 되죠. 그럼 최소화하다 보면은 40%가 안 될 수도 있어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의 이거 가져가세요. 요거들은 너무 기계적으로 그걸 더하고 막 이렇게 더하고 하지 말고 뭐 더하고 빼고 이런 걸로 너무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할 수도 있고 나머지를 얘는 최대한 연령대가 둘 중 하나일 텐데 얘를 최대화하면 얘를 최소화된다. 최대한다는 이게 바꿔 나머지 이렇게 최소화된 공간이 23
그리고 아까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를 잘 넘어갈게요. 12번. 기업, 전년 대비 가공 시유의 수출량은 감소한다. 가공 시유의 수출량은 어떻게 구해요? 생산 마이너스 소비 이렇게 하는 건데 수출량이 대비 증가요? 어떻게 해요? 이 증가분과 이 증가분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감소분을 비교해야 되는 건데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직관적이 아니라 뭐 수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기값 곱하기 감소율, 전기값 곱하기 감소율. 이게 지금 이렇게 곱게 전기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전기값이 감소율을 하면 감소된 크기가 있는 거죠. 얘의 감소된 크기가 크면은 수출이 줄어든 거예요. 국내 이거 마이너스 이게 수출이. 네, 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12 차이가 나요. 10% 15% 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12, 10 출발한 전기값들은 어땠을까? 전기값은 2랑 2치로로 올해도 20% 이상 차이가 나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시 말할게요. 약간 좀 정신없이 말했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너무 쉽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감소율도 얘가 크고 전기값도 얘가 클 것이다. 지금도 큰데 전해에는 감소율이 걔가 더 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감소율도 얘가 크고 전기값도 얘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감소분이 더 클 거고 왼쪽에 감소분이 더 클 거고 수출량 전년 대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은 자연치즈의 수출량은 13만 5천 톤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자연치즈는 2022년에 전년에 어땠을까 하는데 생산보다 소비가 커요. 그래서 이걸 고쳐서 나갈 것 같은데 제가 이걸 강의하기 직전에 발견했거든요. 수입량으로 고쳐서 나가겠습니다. 수출량이 마이너스면 수입량이지 뭐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믿으면서 이 문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고쳐서 나가보겠습니다. 수입량은 13만 5천 톤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볼게요. 지금 어때요? 일단 지금 보면은 이거 두 개 차이가 수입량의 차이가 161으로 뭐 수별이 160, 000 톤이겠죠. 전년에는 이게 더 컸을 테니까 21% 감소한 게 31이니까 기준을 세웠죠. 지금 얘는 거의 안 변해요. 2% 변한 정도면은 이 2구 사라진 정도? 뭐 이 정도보다는 조금 큰 정도. 그래서 전년 190보다 조금 작았을 테니까 얘는 22년 전년도에 190보다 조금 작은 정도, 한 1, 2 정도 작은 정도, 1 정도 작았겠다. 1 정도, 한 189 정도, 거의 190이었을 테니까 얘가 세우는 거. 뭔가를 190, 얘가 190이었는데 뭔가를 빼서 135가 나오려면 이 빼는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55 정도 되면 되죠. 55면 빼면 135가 나오니까 얘가 전년도에 55 정도 였을지 보자. 아무리 그래도 55가 20% 줄어서 10 정도밖에 안 줄었는데 31이 될 수는 없어. 이거보다 많이 작았을 거고 13만 5천 톤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죠. 정확히 구하고에서 막 빼고 이런 게 아니라 기준을 자꾸 확인하는 거죠. 이게 190 정도 했을 테니까 55로 기준을 이거 55가 될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정확히 도출해서 수출량을 완전히 계산해내려고 하면은 어려워지는 거죠. 알겠죠? 기업도 마찬가지로 수출량 구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감소율도 얘가 크고 모수도 얘가 크고
그러면 이쪽이 아무래도 감소분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수출량은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3년 국내 소비량의 전년 대비 감소폭이 가장 큰 상위 품목은 발효유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고 각주를 읽으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상위 품목이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발효유이다. 그러니까 하위 단계에서 보지 말고 상위 단계에서만 보라는 의미로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감소폭이 가장 큰 상위 품목은 발효유라고 했는데 감소폭을 어떻게 해요? 또 마찬가지로 전기값 곱하기 비율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대충 생각을 하는 거지. 전기값이 500이었을 때 500보다 조금 컸을 때 10% 감소한 정도면 50 콤마 이 정도가 감소분일 거고 나머지 보통 어떻지? 감소율은 비슷한데 이건 볼 필요 없죠. 죄송해요. 연유는 아무리 반토막 났어도 뭐 콤마 앞에서 2, 3, 1, 2 정도 내려간 게 반토막이겠지. 얘한테 반토막의 개념은. 50 콤마씩 감소한 상황은 절대 아니야. 얘도 2%면 너무 작아. 얘는 10%면 얘도 50 레벨이 아니에요. 50을 기준으로 잡고 보면 되지. 20% 줄었다? 한 7, 8 정도 줄었겠지 뭐. 여기서 위에서 줄어든 정도가 콤마 앞에서 봤을 때. 얘도 아니야. 사이즈가 너무 달라요. 뭐 증가한 건 볼 필요가 없고. 감소한 것들만 봤을 때 사이즈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감소폭이 제일 클 거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얘는 어떻습니까? 1.4%? 이 단계에서 1, 20 정도 움직였겠지. 50씩 줄어들진 않았을 거예요. 50 줄어들었으면은 3, 4% 감소했다고 나왔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대충 생각해봐도 감소폭은 발효유가 제일 클 것이다 라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 정확히 도출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대충 비교하려고 하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기출에서도 그 정도 레벨로 나와요. 네, 여러분들도 뭐 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대충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13번은 너무 쉽고 단순하고 그냥 던져주려고 낸 문제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14번 뭐 기준에 따라서 다 제거하다 보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기준 따라서 한번 제거를 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제가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서 14번도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5번 볼게요. 평가 방법 개정 전 정부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연구기관 CY다. 정부 지정 대상으로 지정되려면 평가 점수가 상위 2개여야 되고 평가 점수는 항목의 가중치를 곱한 거래요. 이런 식으로 기출 많이 나오죠. 올해 24년 5급에서도 비슷하게 나왔고 그걸 약간 아이디어를 차용해와서 비슷하게 냈다고 보면 돼요. 평가 방법 개정 전에는 발행지수와 인용지수만 60%, 40%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발행지수와 인용지수만 60%, 40%.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자. 어떻게 비교해요? 그러니까 이거 60%, 이거 40%를 가지고 60, 40을 가지고 가중치를 냈을 때 C랑 E가 지정되는지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가중치 기준으로 넣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저번에 6회차 해설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해드렸어요. 곱해서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합계를 보세요. 합계가 170이야. E는 어때요? 165야. 얘는 165야. 150이야. 155야. 합계 기준으로는 얘가 1, 2가 맞아요. 그러면 합계에서는 1, 2위니까 배분 기준으로 이길 수 있는가 이렇게 바라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도 165고 얘도 165인데 그럼 배분 기준으로는 이길 수 있느냐? 어느 쪽으로 쏠려 있어요? 똑같은 165인데 얘는 이쪽으로 쏠려 있고 얘는 이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가 이기는 거야. 이걸 얼마 정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총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배분된 정도를 보고 이렇게 체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165인데 이쪽은 절반 이상 1로가 있고 절반 이상 1로가 있어요. 당연히 얘가 이긴 거지. 60인데. 그래서 D보다는 E가 유리하다. 그럼 당연히 C는 D를 이기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비교하면 B도 C의 절대 열의에 있고 A도 C의 절대 열의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합계도 C보다 작고 배분된 것도 C보다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E랑도 마찬가지요. 합계도 A가 E보다 작고 배분된 정도도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비교할 대상이 있다면은 B 정도, B, E 정도는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난다. 합계가 1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5 넘어간 정도, 20 넘어간 정도, 가중치는 1.5배인데 5랑 20, 4배나? 아니지. E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계랑 배분 중심으로 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이제 주식 거래를 했지만 아까 전에 비해서 높아진다. 어떻게 해요? 이것도
24년 5급 기출에 있는 아이디어를 거의 그대로 낸 거예요. 그 기출 복습을 잘했는지 일종의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돼 있던 그 평가 가중치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1씩 내려간 게 여기서 증가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10% 빠지고 여기서 10% 빠지고 여기서 20%가 올라갔다란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 뭘 보면 평가 방법 기술이 다 높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점수가 이 점수의 평균보다 모든 연구기관에서 높은지, 세 번째가 1, 2의 평균보다 다 높은지 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단순 평균보다 높은지 보면 돼요. 78이면 이거 가운데보다 더 오른쪽에 있잖아. 높은 거잖아. 평균보다. 평균 78? 안 되겠죠? 775겠죠? 정확히 구하면은. 78. 평균 150이에요. 평균 75예요. 그러면. 이거 높죠? 90. 당연히 높은 거. 8, 90인데. 82. 어때요? 가운데 집어넣어 보면 거리비가 7대 8로 나와요. 얘가 아닌 거죠.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82.5잖아. 평균이. 합이 165니까 82.5잖아요. 82.5보다 얘가 낮기 때문에 얘는 평균이 줄어들어요. 그 전에 구했던 것보다. 왜 이런지 알았어요? 이 평균이랑 이 단순 평균 비교하면 되나요? 감소한 정도와 늘어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10씩 빠졌어요. 이렇게 10씩. 그러니까 감소한 정도는 예를 들어서 B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곱하기 10% 감소됐고 이거 곱하기 10% 감소됐고 이거 곱하기 20%만큼 플러스 됐다 이거예요. 이거 두 개 하면 150 곱하기 10%랑 78 곱하기 20%를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구조가 된다고요. 그럼 얘는 75 곱하기 20%라고 하면은 이 평균과 얘를 비교하는 거랑 수리적으로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감각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꼭 수시간 안 세워봐도. 그리고 뭐 감각을 넘어서서 공부를 했다면 24년 기출 문제를 공부했었어야 됐고 제 해설을 들었다면 24년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해설을 들은 사람은 이 문제를 그렇게 풀었어야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디귿. 정보 지원 대상 다 구할 필요 없다. 전후에 바뀌었느냐? 전에는 C2였는데 후에 바뀌었느냐? 전에도 C2가 1, 2등인데 추가되는 점수도 1, 2등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전히 1, 2등이 되는 거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해버리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막 계산을 다 하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자, 16번. 주필자정. 기억. 연도별 양곡류 순수출량이라고 했어요. 이게 필요한지 보니까 순수출량은 소비량 이렇게 넘겨보면 생산량 마이너스 소비량에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수출량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요. 그래서 양곡류 순수출량은 17년에 어떻게를 달성한 후 라고 말했죠. 이걸 위해서 이게 필요한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수치가 다른 건 확인해야 됩니까? 수치의 정확성 볼 필요 없어요. 구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보면 돼요. 그 주필자에서는 안에 정합성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거죠. 17년 자료를 전년 대비 증감률이란 게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엄밀히 이거 소점으로 돼 있네? 뭐 이런 건 오타로 봐주겠죠. 자, 크게 보니까 보여. 확대를 해보니까. 쉼표인데. 어쨌든, 자, 전기 값을 구할 수 있고, 18년 값도 빼서 구할 수 있고, 19년 값도 빼서 구할 수 있고, 20년 값도 빼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는 자료다. 이미 도출할 수 있는 자료다. 약간 응용이 된 거죠. 이걸 뭐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이 정도 레벨에서 기출, 모의평가 추필자 문제를 다시 꺼내보세요. 딱 이 정도 레벨로 나왔다. 그 아이디어를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맘대로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나온 정도의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 문제 24년 5급 기출에 나왔어요. 이 정도 해야지. 7급이라고 5급보다 무조건 쉽다? 아니에요. 문제 비중만 다른 거지. 7급에서 어려운 문제는 5급에도 어려운 만큼 나와요. 그럼 어려운 문제 숫자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커버되는 정도로 공부를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7급의 그 상위 직렬들, 컷이 높은 직렬들, 뭐 일행이나 외형직, 뭐 감사직 이런 데들 보면은 그 컷 점수가 80 몇 점 이랬잖아요. 85점, 6점, 8점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3, 4개 이상 틀리는 게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목마다. 그 어려운 문제를 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이 실수로 한두 개 틀릴 거 생각하면 어려운 것도 다 커버를 해야 80 몇 점이 나오는 거예요. 80점 후반대가 나온다. 그러니까 3개 틀렸을 때 평타라 이거예요. 평타. 여러분이 또 딱 컷을 받아서 될 일도 아니잖아. 88점 받으려면 3개 틀려야 되는데 이게 평타야. 합격자 평타. 엄청 잘 친 것도 아니야. 90 넘어가야 좀 잘치고 88까지는 평타. 세 과목이 88이 나와야 이게 컷보다 조금 큰 점이야. 작년에. 그 3개밖에 허용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어려운 거 다 버리고 간다? 그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이 연습을 그 정도 레벨까지 해놨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각국의 연도별 쌀 및 기타 양곡류 소비량이라고 했는데 쌀이랑 기타 양곡으로 이 양곡을 나눈 거죠. 그거는 필요하긴 한데 이건 17년 이후라고 있는데 이게 13년이야. 연도가 틀려버렸어. 이 자료는 보고서에는 일종의 함정 같은 거죠. 이렇게 연도 같은 거 다르게도 충분히 나온 적이 있다. 21년 주필자 꺼내보세요. 21년 기출의 주필자 이 정도 레벨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대충 설계한 게 아니라 문제를 기출에 나오는 레벨에서 함정을 팔려고 노력한 거예요. 기출에 나온 거를 한번 체크해 본 거지. 여러분 이런 데서 연도에서 안 낚이는가. 자, 넘어갈게요. 17번은 표차트 전환형인데 뭐 이거는 열심히 풀어야죠. 어떡하겠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18번 가볼게요. 18번. 뭐 기억은 넘어가고 니은 한번 풀어볼게요. 우편 건수가 많은 국가에서 소포 발송 건수가 많대. 이건 순위 얘기하는 건데 1등이 1등인지 꼴등이 꼴등인지부터 보면 되죠. 1등은 1등이죠. 꼴등이 아니에요. 그렇죠? 틀렸다. 니은 제시된 주요 9개국의 전체 국내 우편 소포 발송 건수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다.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0% 이상인지 보자. 다시 번역하면은 일본이 전체의 소포네요. 우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60% 이상인지 보자. 다시 하자면 일본이 전체의 1.5배 이상인지 보자. 나머지가 300이었으면 1.5배가 조금 안 될 거야. 그래서 수배를 3땡0땡땡땡땡땡땡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라는 레벨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큰 거부터 보면 1500, 444, 1950 정도 만들었고 이것까지 하면은 1900에 2150, 2400 아무리 해도 이건 3000에는 거리가 꽤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너무 1단이잖아. 지금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3000인데 기껏 한 1900 만들었고 1900 몇십, 2100 몇십, 2400 이거 1.5배 이상이야.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다 계산해서 x값 전체 값을 구하려고 하면 어렵죠. 어떻게 한다? 그냥 쌩 더하려고 하면 당연히 어려운 거 못 푸는 거지. 관계성을 이용해서 전체 값을 구하려고 하면 관계성을 이용해서 얘와 나머지 기준을 만든 거지. 4000 거리 가까이 왔으니까 3000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자. 3000 넘으면 이건 1.5에 안 되는 거고 3000 만약에 많이 안 돼도 끝나는 거고 여기서는 많이 안 된 걸로 끝난 거지. 이렇게 기준을 만들면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기준을 안 만들고 도출을 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지는 거다. 절해석의 본질은 뭐다? 비교예요. 쌤,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를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냅니까? 5급 나왔어요. 24년인가 23년인가 그 24년인 것 같아요. 그냥 나온 거 그대로 낸 거예요. 딱 이 정도 밀도예요. 그냥 항목도 딱 이만큼 있고 여러분 이거를 뭐 5급 레벨이라고 뭐 이 정도면 7급에서 먹을 수 있죠. 당연히 커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기출이 안 나오는 걸 제가 막 끌어다가 쓰는 게 아니다. 딱 나온 대로 제가 출제하려고 노력했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다. 60, 그것도 물어본 게 60인가 40인가 그래요. 딱 그런 아이디어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이거 좀 체크를 다 해올 걸 그랬다. 제시된 주요 개국 전체 국제 우편 수포 처리 건수는 우편 처리 건수의 2배 이상이다. 이것도 딱 5급에 나온 레벨이에요. 국제 우편 처리 건수가 소포 처리 건수의 2배 이상인가? 우편의 소포 처리 건수가 우편의 2배 이상인가? 이렇게 말했죠. 소포가 우편의 2배 이상인가? 대충 보세요. 대충 보면은 거의 2배가 다 넘어요. 거의 2배가 넘고 2배 조금 안 넘는, 약간 안 넘는 이 친구라든지 너무 작은 것들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조금 안 넘는 이 친구 정도를 나머지 넘치는 애들이 채워줄 수 있는가? 여기서 넘치는 20몇만 여기 옮겨줘도 여기 2배 돼요.
여기서 조금 50까지 20 모자라는 정도는 뭐 이런 데서 옮겨주면 돼요. 이 정도면은 대충 봐도 따로 봐도 충분히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하려고 하지 말고 따로따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19번. 양자간 ODA 중에 유상원조 규모는 다자간 ODA 규모보다 몇냥 크다? 유상원조의 규모, 양자간 ODA에서 유상원조의 규모는 다자간 ODA 규모보다 몇냥 크다? 다자간 ODA는 어디 있어? 위에 있죠. 지금 그냥 괄호가 아닌 것들은 비교하면 되죠. 매년 크네? 매년 크네? 근데 괄호가 문제가 되니까 괄호는 어떻게 한다? 그냥 넣어서 확인 안 돼. 이게 704라면 2100까지 안 올라가니까 이게 더 크겠다. 이쪽은 835라면 2200, 아, 이쪽은 더 낫겠다. 그럼 여기 틀렸다. 이렇게. 괄호는 넣어서 확인해 본다. 괄호 값을 구하지 말고 집어넣어서 확인해 본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당 ODA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연도, 양자간 ODA 규모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연도는 같다. 1인당 ODA 규모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연도는 언제예요? 4, 6, 9. 9조 당연히. 21년이고. 양자간 ODA 규모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언제예요? 이거 말하는 거죠. 1인당 ODA와 양자간 ODA. 양자간 ODA는 뭐 이걸로 봐도 되고 위로 봐도 되고. 어쨌든 21년에 제일 큰가라고 봤을 때 400, 나머지는 뭐 줄고 조금밖에 안 되고. 당연히 이유는 맞다. 쉽죠? 디귿 전체 ODA 규모 중에 양자간 ODA 규모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도 2020년이다. 2020년에 전체 ODA 대비 양자, ODA는 양자, 다자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다자 대비 양자로. 이거는 3배 이상, 3배 조금 이상에 대해서 3배 많이 이상이에요. 거의 3배하고도 500을 3배하면 1500이니까 3배하고도 절반 가까이 올라갔어요. 거의 딱 3배. 이거는 좀 많이 크죠? 살짝 계산해봐야 되는 정도예요. 4배는 또 안 되니까. 588을 3배하면 1500에 1740에 1760 정도예요. 그 500 넘어가니까 이거는 3배 훨씬 이상이에요. 2022년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년이 아니다. 디귿이 틀렸다. 리을 20년 이후 각국의 인구는 전년 대비 몇 년 증가했다? 각국의 인구는 1인당 ODA니까 조금 꼼꼼히 적혀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인구 1인당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분수 비교로 생각하면 된다. 생각하면 20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가라고 하면 20년을 포함해서 봐야 되는 거고 1인당 ODA가 분모로 가고 이렇게 봐야 되니까 여기서는 20%, 9 정도 증가해서 20% 훨씬 넘게 증가했고 여기는 20%좀 넘게 증가했고 뭐 분수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증가했는가. 그런데 대충 봐도 여기서는 거의 10% 가까이 여기서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22년은 감소했다라고 분수 비교 문제로 그냥 풀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20번. 기억. 활동 분야가 기타인 응답자 중에 학력이 대졸 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은 65% 이상이다. 활동 분야가 기타인 응답자 중에 학력이 대졸 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은 65% 이상이다. 어때요? 활동 분야가 기타인 응답자 중에 대졸 이상인 애들이 60 이상인, 65% 이상인가? 얘들을 또 최소화하려면 고졸 이하를 다 집어넣으면 돼요. 아까랑 똑같은 거죠. 다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좀 안 되는 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33.3이 안 될 거고 여기 66.6도 넘을 거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쉽죠. 나머지가 35%가 안 되는지 보자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나머지는 35%가 안 된다. 얘가 65가 넘는지 보자. 나머지를 다 집어넣었을 때 걔가 35%가 안 되는지 보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번역을 하자면 기억은 맞고 적어도 니은 학력이 고졸 이하인 응답자 중에 인문 경로를 학력이 고졸 이하인 응답자 중에 얘들 600명 중에 인문 경로를 협회단체 가입이라고 했던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 이상이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합을 100으로 두고 얘들을 통해서 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계가 100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중평균 문제로 푸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 협회 가입 20.9기 때문에 얘네들만으로는 가중평균에서 20.9를 만들 수가 없죠. 이 세 개를 가중평균한 결과 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20.
이상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이걸 다 더해서 뭔가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잘못 생각한 겁니다. 디귿. 활동 분야가 음악인 응답자 중에 인문 경로를 공연 방송 참여로 응답한 사람은 협회 가입으로 응답한 사람은 200명 이상 많다. 활동 분야가 음악인 사람 중에 인문 경로를 공연 방송 참여로 응답한 사람은 협회 단체 가입이라고 응답한 사람보다 200명 이상 많다? 여기 차이가 26.2예요. 1148에 26.2%면은 당연히 26이 아니라 계산 순간 잘못했죠. 16.2%예요. 16.2%니까 이거 대비 1148 대비 16.2%랑 200명을 비교하는 거고 200명은 다시 1000의 20%라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15% 좀 안 되게 증가했고 15% 훨씬 이상 증가했어요. 200명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11로 바꾼다든지 11.5로 바꾼다든지 해봤자 뭔가 좀 찝찝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교 구도로 만들어서 비교를 하면 돼요. 여기서는 15% 안 되게 올라갔죠. 148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는 15% 이상 올라갔죠. 38 올라갔으니까. 20%도 넘게 올라갔죠. 이렇게 비교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21번. 이거. 전체 헌혈자 중에 RH-0 헌혈자 전염 비중이 혈액원이 대한저출산사인 경우가 대한저출산사의 외인 경우다. RH-이에요. 전체 헌혈 중에 RH-인 애들은 대한적십자사랑 대항적십자사 외 이거를 비교하는 거죠. 이게 없나? 이제 거의 대충 보면 수별이 거의 똑같잖아, 모수가. 뭐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10배 차이가 나는 건데 어쨌든 수별이 거의 똑같아. 얘들은 10배 10분의 1보다도 다 작은 거지. 많이 작죠. 그러면은 대충 봐도 굳이 안 더해도 여기서 기준을 만드는 거지. 이거 거의 비슷하구나. 이걸 더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거의 비슷하구나. 수별은 거의 딱 10분의 1이라는 얘기죠. 10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죠. 근데 전부 다 10분의 1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기준을 세워버리면 되죠. 그러면 대한적십자사인 경우가 외인 경우보다 낫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은 23년 각국 전체 헌혈자 중에 RH 플러스인 사람의 비중 99% 이상이다. 나머지가 1%가 안 되는지 보자라고 기준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1%라면은 기준이 이 기준에서 25, 이렇게 기준이 나와야 돼요. 당연히 1%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2,5 이 정도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2 밖으로 올라오는 게 없어요. 1%안 되는 거 99%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디귿 RH 플러스 B형인 남자는 혈액원이 대한적십자사인 사람이 대한적십자사 외인 사람보다 10배 이상 많다. B형 이거 남자 이 친구보다 어떻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10배 이상 많은지 물어봤으니까 10배라면 432땡 060 이렇게 나왔을 건데 그러한지 확인해 보자라는 관점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더해서 확인해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보면 되죠. 1060, 717 이렇게 다시 1060이고 700, 176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상이어야 된다. 1845가 안 차니까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리을 혈액원이 대한적십자사 외인 헌혈자의 RH 플러스 마이너스 혈액형 중에 헌혈자의 남자 비율이 가장 높은 혈액형 A형이다. 이거 분수 비교하라는 거죠. 뭐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370중, 이거 두 개가 조금 애매하죠. 얘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고 지금 A형이 제일 높으냐라고 했는데 B형도 좀 애매하긴 하다. 뭐 봐야죠. 어떡하겠어요. 1번. 지금 이렇게는 700 해서 50% 증가 안 했는데 이렇게는 1000 해서 50% 이상 증가했으니까 얘가 더 크네. B형이 더 크고 A형이 더 높다고 했죠. 좀 틀렸네 바로. 이해됐죠? 뭐 이렇게 푸는 겁니다. 50% 안 되게 이거는 50% 넘게. 넘어갈게요. 21번 이렇게 푸는 거고 22번 기업 23년 베트남에 대한 의료기기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3천만 달러 이상 증가한다.
이게 $1,000니까 30 이상 증가했는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베트남, 어떻게 하지? 라는 게 아니라 30 증가한다면, 30 콤마 증가한다면 전년에 107,75이고 여기도 30 증가한 게 29.4%가 될까?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30 증가한다면 전년에 107,75였을 거고 가정법을 쓰라는 거죠. 3천만 달러 증가한다면 여기에다가 30이 29.4%일 보자라고 되는 거죠. 이해됐죠? 여기 29%만 해도 30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비교한다고. 여기서 7 증가했고 여기서는 6 증가했어요. 누가 많이 증가한 거예요? 100에서 7 증가했고 294에서 6 증가했어요. 당연히 이게 많이 증가하는 거다. 3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죠? 29%만 해도 사실 이거 30 넘어가요. 29%, 290을 7월 7% 올려보세요. 그럼 300 넘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30이라면은 이거의 29.4% 한 게 30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전년 대비 3천만 달러 이상 증가해야 된다. 가정이었잖아요. 30이라고 한 거는. 30이라고 하니까 증가율이 29.4%가 아니란 거지. 이것보다 작았다는 거지. 30 이상 증가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니엔 2023년에 갖고 기가 이것도 구해내려고 하면 엄청 아마 계산이 빡빡할 거예요. 구해내는 게 아니라 30이라면 이라고 가정거리면은 구할 수 있어요. 니엔 각국의 의료기기 수출 대상 국가는 21개국 이상이다. 어떻게 해요? 원래 기타가 있으면은 그 기타 값에다가 지금 이제 10개국이니까 21개국이라고 얘기하려면은 기타 값에 이 친구가 10개 들어가고도 남는지 보자라고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기타 값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푸냐? 그냥 생으로 풀려면 이렇게 풀 수 있죠. 어떻게? 이걸 싹 다 더해. 싹 다 더해가지고 여기 빼면 기타 값이 나오고 그 기타 값이 그 사람이 10배를 넘는지 보자 이렇게 구하면 생으로 구하는 거죠. 근데 이걸 더할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 그럼 그 더한다는 그 부분을 기준을 만들어 버리면 돼요. 어떻게? 역으로 들어가는 거지. 기타 값이 10배라면 1168이었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타 값이 프랑스의 10배라면 1168이었을 거고 그럼 수별이 거의 딱 맞아졌죠. 3001이니까 거의 300만. 전체 값이 300만이면 기타 값이 10배였을 거고 전체 값이 300만이 안 되면은 기타 값이 10배 이상이었을 거야. 그래서 이게 맞으려면은 어떻게 한다? 전체 값이 300만이 안 되는지 보자라고 기준을 바꿔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개 더한 게 300만이 안 되면은 306개 이게 안 되면은 기타 값이 116 그게 이상이 나올 거고 그러면 프랑스가 10개 이상 기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1개국 이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게 300만이 되는지 체크를 해볼 거예요. 300만을 만든다라는 관점으로 가는 거지. 이거 두 개 더하면 거의 딱 100만이에요. 110만이지 정확히 말하면. 이해됐죠? 100만 하나 만들었고 100만 두 개 만들었고 200만. 이해됐죠? 나머지는 3 하나에 1, 2, 3, 4 이거 아까 썼잖아. 썼으니까 지우고 3 하나에 1, 2, 3, 4, 5개 800만 나머지까지 하면은 그 100만 이상 될 거예요. 이제 300만 이상 넘어갔어요. 이 공간은 된다는 거예요. 이 공간은 이게 300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기타 공간이 이거 10배가 안 나온다는 얘기고 21개국 이상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죠. 쌤, 그래 이런 걸 뭐 이딴 걸 기출해 나왔어요. 이것도 24년 아니면 23년이야. 24년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출이 이 아이디어로 나왔습니다. 우리 그럼 기출 나오기 전부터 제가 스킬트리에서 알려줬던 거야. 스킬트리 예시로 그냥 있어요. 비슷한 아이디어로. 예시, 예제 이 문제가 딱 있습니다. 있고 그냥 그게 약간 이렇게 확장돼서 기출에 나왔다. 나온 대로 전 냈을 뿐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했죠? 5급에 나온 거라. 그 다음에 D가 22년 의료기기 수출액
7에서 12. 이번에는 이 자료는 23년 자료인데 22년 자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딱 기출 문제 나온 적 있죠. 본 사람 있을 거예요. 한 22년? 뭐 이 정도 때 나왔던 것 같아요. 21년이면. 그리고 이게 수치력 7에서 12. 지금은 1, 2, 3, 4, 5, 6, 7. 22년 7이 또 브라질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바뀐 거야. 어떻게 바뀌었어요? 베트남은 지금 8인데 2단계 상승했으니까 얘가 10이었던 거예요. 얘는 7이고. 근데 얘네들은 10이 바뀌었어. 얘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알 수 있는 게 7위 국가랑 10위 국가만 알 수 있으니까 8, 9위 국가가 미지수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8, 9위 국가를 최소화하더라도 5억 달러를 넘는지 보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7위 국가는 이건데 8, 9위 국가는 10위 국가 값으로 가정하더라도 5억 달러를 넘는지 보자. 5억 달러 어떻게 해요? 이 500을 넘는지 보자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7위 국가는 이거, 8, 9, 12, 3개는 이거. 곱하기 3 더하기 2개 500을 넘는지 보자. 137 3개 곱하면은 그것만 해도 400 넘었어요. 160까지 있으면 당연히 5억 달러 이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뭔가 좀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다시 이건 그대로인데 베트남은 전기값으로 해야죠. 전기값. 잘못 말했어요. 이번 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기값으로 해야 되고 전기값이 한 30%쯤 증가해서 137이 됐다. 이거는 100 정도. 100에서 30% 증가하면 100, 한 105. 이 정도나 치자. 105에서 30% 증가하면 137 정도 돼. 거의 105로 치고 105가 3개 있으면 315 정도밖에 안 돼요. 얘를 더 한다 하더라도 500 많이 안 되고 오차도 꽤 나요. 이거 5달러 이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전년도 값으로 했어야 됐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기억. 1분기 총 결항 편수는 A공항이 B공항의 4배 이상이다. 1분기의 총 결항 편수가 뭐예요? 1분기면 1, 2, 3을 더해야 돼요. 4월까지 더하면 안 됩니다. 괜히 4월까지 나와 있다고 그럴 수도 있죠. 1, 2, 3을 더하면 되고 그게 A공항이 B공항의 4배 이상인지 보자. 뭐 확인해봐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따로따로 봐도 4배 뭐 될까 말까 하네. 하네요. 자, 따로따로 보면은 이건 4배가 안 되고 이것도 4배가 안 되고 얘는 거의 딱 4배네. 얘도 4배가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따로 봐도 4배가 안 되니까 이거는 4배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로따로 한번 봐보세요. 니은 B공항의 결항 편수 중에 공항 및 출입국 절차가 1호 3.5% 이상. 9, 6이 3.5% 이상인지 3.5% 뭔가 좀 버겁잖아요. 어떻게 한다? 아까 1번 문제 할 때 했죠. 1번이었나 2번이었나 뭐 그쯤에 나왔잖아요. 저 같으면은 또 똑같이 이걸 2배 한 게 7%를 넘을지 보자. 24에 7% 얼마예요? 2, 7, 14, 4, 7, 28, 1, 6. 그거보단 커. 이거 2배 하면 10인데 151에 7%를 넘을까? 7% 하면 105예요. 넘어요. 이상이다. 훨씬 쉽죠? 3.5%라고 하면 괴롭잖아. 2배 해서 7%라고 하면 어때요? 쉽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런 거 해설 강의 안 듣고 막 3.5%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들을 챙겨가란 거예요. B공항에서 기상을 원인으로 하는 결항 편수는 1사월 동안 월 평균 100건 이상이다. B공항. 이거 말한 거죠. 100건 되는지 보자. 합이 400건. 그걸 그렇게 하게 한 게 낫겠죠. 323, 50몇, 합 400 안 되죠. 이렇게 터진 정도가 클 때는 가평균으로 풀지 말고 더해서 푸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더하기법으로 확인하고 가평균법으로 확인하는 게 그때 편하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더하는 게 낫다. 그렇게 바로바로 뭐랄까 그걸 세워야 돼요. 넘어갈게요. 24번. 자, 24번 해볼게요. 기억 보면은 속도 가동률이 두 번째로 높은 문자는 실제 사이클 타임은 가장 길다. 속도 가동률은 실제분의 기준이란 분수 비교고 실제 사이클 타임은 그냥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 사이클 타임에서 기준을 잡는 게 좋겠죠. 실제 사이클 타임이 가장 긴 이 둘 중에 속도 가동률이 두 번째로 높은 애가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면 되고 속도 가동률은 어때요? 꽉 찬 얘 혼자 꽉 차 있어요. 얘가 1이고
2위는 O 비어있는 두 개 중에 모수가 더 큰 얘가 2위고 C가 속도 가동률이 2위고 실제 사이클 타임은 1위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얘 둘이가 1위니까 얘는 1위 아닌 거지. 그래서 틀렸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니은 공장 A에서 추가로 12월에 지금 이건 11월 자료인데 12월에 추가로 생산한 게 3,500개인데 3,500개를 추가로 생산했는데 걔네의 불량품이 700개래요. 그리고 양품률이 얼마가 될지 물었어요. 11월, 12월 두 달의 양품률이. 불량품이 700개면은 불량률은 양품률과 반대해석된 개념이기 때문에 양품률은 80%예요. 11월에 생산량과 양품률이 있으면 그거 두 개를 가중평균해서 두 달간의 양품률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A의 생산량은 얼마예요? 6,000이에요. 불량률은 40%예요. 불량률이 40%니까 양품률은 60%예요. 그러면 60과 80에서 65가 될지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는 5 대 15로 거리비가 3배인데 모수는 3배예요. 아니잖아요. 65보다 커야지 그렇게 그 거리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쉽죠? 가중평균 문제였어요. 얘는 맞다. 이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이 이제 써먹어야 되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지. 양품률과 불량률을 반대 해석해서 생각하는 그 사고. 기출, 행시기출에도 나왔듯이 수율, 불량률 이거 나왔었잖아. 똑같은 개념인 거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양품률을 실제로 구해내는 게 아니라 65%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가중평균 개념으로 확인만 하면 된다. 실제 양품률 제가 구했어요? 안 구했잖아. 65라면 거리비가 5 대 15로 3배로 넣었는데 3배나 크진 않다. 실제 이거는 가정이었으니까 실제 거리비도 그럼 3배 안 크게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65가 커지면은 얘가 커지고 얘가 줄어들어서 거리비가 3배가 안 되게끔 되는 거죠.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디귿. 시간 가동률이 가장 높은 공장은 불량률은 두 번째로 높다라고 했는데 불량률은 나와 있으니까 불량률이 두 번째로 높은 C가 시간 가동률이 가장 높을지 보자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시간 가동률은 뭐예요? 부하 시간 대비 가동 시간인데 부하 시간은 또 가동 플러스 정지한 게 부하 시간이에요. 그럼 정지 대비 가동 시간으로 구하면 되고 얘가 9배인데 나머지는 전부 9배가 안 되니까 디귿도 맞다. 여기서 상호비 정지 시간이 가동 시간이 부하와 정지 이렇게 돼 있고 부하 시간은 정지 플러스 가동으로 구할 수 있던 거. 부하 시간 정지 플러스 가동. 이 분모는 정지 플러스 가동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B분의 A 구도로 나오는 거고 정지 플러스 가동분의 가동 가동 플러스 정지분의 가동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냥 이거 대비 이거로 상호비로 풀 수 있다라는 걸로 하면 되죠. 쉬운 불량률에서 기준을 잡고 시간 가동률은 상호비로 푼다.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을 공장 A 전체의 불량률은 30% 이상이다. 자, 전체의 불량률이 30% 되는지 가중평균 해야죠. 5개를 어렵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확인한다? 모수의 가중합은 그러니까 편차의 가중합은 제로가 된다는 걸 통해서 확인하면 되죠. 이 30%는 중립이죠. 제가 해볼게요. 플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 곱하기 6,000 마이너스 5 곱하기 4,000 이렇게 곱하고 단 게 제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자란 게 딱 봐도 많아 보이긴 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는 거지. 플 10이고 모수가 6,000이야. 마이너스 5고 모수가 4,000이야. 그러면 이 둘만 따졌을 때는 플러스로 넘쳐요? 마이너스로 넘쳐요? 플러스는 2배인데 모수는 2배가 안 돼. 아직까진 플러스가 이겼어요. 근데 그 이긴 정도를 얘네 정도면 충분히 커버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D만 해도 여기 넘치는 애를 커버한 거야. 얘는 플 10, 마이너스 20, 2배, 이것도 2배, 얘네 둘이 쌤쌤 돼서 없어지는 거 나머지는 전부 마이너스만 남았어. 중립,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는 30%가 안 되는 거죠. 편차의 가중합은 제로라는 명제로 가중평균 5개를 다 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쓴 기출 아이디어가 뭐였죠? 7급 중에. 7급 모평 문제 중에 여러분 SD 500, SD 600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랑 똑같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거 오버가 아니다. 제가 출제한 내용들이. 그리고 푸는 과정 보면 쉽잖아.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뭐 계산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다. 이 정도는 아니더면은 제가 봤을 때 모평 정도 돼요. 이 시험이 모평 정도 되거나 그거보다 오히려 지를 수도 있어.
모평 문제가 좀 어려웠거든요. 모평 문제 정도 되는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23년보다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확실히 난이도가. 그 다음에 설비종합효율인데 설비종합효율은 시간가동률 곱하기 성능가동률 곱하기 양품률이어야 되고 시간가동률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거 곱하기 성능가동률은 또 정비 곱하기 속도니까 결국 이거죠. 시간 곱하기 정비 곱하기 속도 곱하기 양품률 이건 돼. 시간 이거 곱하기 정미 곱하기 속도 곱하기 양품률 이건 돼. 시간 곱하기 정미하면은 어떻게 돼요? 부하시간 빼기 정지시간이 곧 가동시간이에요. 그러면 가동시간과 이게 사라지는 거고 부하시간 분의 이것만 남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속도 가동률 곱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와 실제가 사라지고 부하시간 분의 생산량 곱하기 기준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걸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생산과 생산이 사라지고 부하분의 양품 곱하기 기준 이렇게 된 거예요. 식이 결국 이렇게 정리된다. 별로 대단히 어렵진 않죠, 식이. 결국 뭐다? 부하 시간을 구해야죠. 어떻게? 둘이 더한 거. 부하분의 양품 곱하기 기준. 양품은 뭐예요? 양품 수량이지. 양품률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남았던 건 양품 수량일 테니까. 양품 수량 곱하기 기준 사이클 타임.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큰 게 A랑 D냐고 있으니까 A랑 D만 비교하면 되잖아. A는 1500에 양품 수량 뭐예요? 6000 곱하기 60%인 3600 곱하기 남은 기준. 1500 분의 3600 곱하기 20. D는 2500 분의 3000의 90% 2700 곱하기 25. 누가 커요? 그러니까 A는 뭐라고? 1500분의 3600 곱하기 20. D는 2500분의 3000 곱하기 90. 이제 2700 곱하기 뭐라는 거야? 3000 곱하기 90은 해서 2700 곱하기 25. A랑 D. 누가 크다? 이건 비교하면 되죠. 침착하게 하세요. 이거 두 개 처리하면 수별이 10이고 이거 두 배 처리하면 3분의 1보다 커서 133이에요. 수별이 13.3. 여기서 33.3% 커졌고 여기서는 그렇게 커졌으니까 이게 크네 그냥. 맞죠? 이거는 10이고 이거는 수별이 133이고 27도 크고 하니까 얘가 크다. 뭐 계산할 필요 없죠. 비교한다는 관점으로 풀면 이렇게 계산 안 하고도 그냥 풀어집니다. 얘가 크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가장 낮은 거는 그 다음에 B, C 중에 누가 낮을지 또 똑같은 논리로 비교해 보면 됩니다.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제 수시간 세웠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5번까지 해설 다 했고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여러분 시험이죠. 오늘 시험 쳤던 25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놓치기 쉬웠던 아이디어들 싹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런 거 할 때 아까 말했던 딱 놓치기 쉬운 거 가중평균 구하는 거 아까 65% 확인하는 거 혹은 구할 때 편차의 가중합이 제로라는 거 이런 아이디어들 심양 깊숙이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출에 나왔다 안 나왔다? 7급도 나왔어요. 이렇게 많은 가중평균 구하는 문제 자체도 21년 7급에도 나온 적이 있고 모평에도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모평에서 SD 500, 600 문제 나올 때 세 항목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거 편차의 가중합 제로 쓰는 거 아이디어 나왔었고 하기 때문에 이 24번, 5번 문제도 전혀 오바스럽지 않다. 25번 문제도 복잡하지만 다 정리하고 나면 겨우 세 가지의 요소의 이제 분수 곱셈 비교가 될 뿐이에요. 그리고 비교할 때는 비교라는 관점에서 쉽게 또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충분히 풀만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험 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들 좋은 결과 들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